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830 시간입니다.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인 아시아 공동체 학교가 있습니다. 문현동 배정초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왔는데 이곳이 매각이 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는 교육청으로 통보를 받고 이전 부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코시안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을 위해서 설립된 곳인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시설 불안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안교육기관 지정 해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 교장에 부산 황령사 주지 정산 스님이 취임을 하면서 불교계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고 나아가서는 다문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일꾼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 공동체 학교가 설립 취지를 이어가야겠습니다. 라디오 830 오늘은 부산시장 도전을 선언한 이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섹션 한 주의 컬처픽 백경옥 부산시립예술단 부장도 만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전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경제를 살릴 기업가 출신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성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그렇죠? 아, 예. 부산인가 싶을 정도로. 네. 예. 서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네요. 예. 네, 서울 느낌이 날씨뿐만 아니라 정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산 경제로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런 슬로건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당위원장입니다. 이재성 위원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성 위원장님 하면 이 NC소프트 전무도 지내셨고 또 자수성가한 기업인이고 또 부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초중고. 예, 네, 부산에 초중고 다 부산 출신이시고. 태어나기도 네.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셔서 국내 최고의 대학도 다니시고. 네. 네. 자, 정치를 그것도 험지인 부산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그 고향에 대한 어떤 그 발전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녹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도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 예, 지금 대한민국 발전에서 지역 균형 성장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성장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다. 네. 저는 여기에 100% 동의를 하고요. 부산이 만약에 안 되면 지역 균형 성장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부산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그래서 부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발전의 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시민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뭐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청년들 떠난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재성 위원장님도 현장 가면 그런 말씀 좀 많이 들으시죠? 아, 예. 뭐 제가 체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부산하면 남포동 하면 브랜드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제 12시 반 남포동 상황입니다. 네. 누구나 아는 이름만 대면 아는 스타벅스 12시 반에 갔더니 네.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2시 반 상황. 네. 점심 시간이면 피크 시간인데 그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영화거리 아시죠? 네. 그 영화거리에 메인 입구의 간판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부산의 균형 발전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 특히 서부산의 새로운 경제 발전 축을 만들고 동부산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실효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전에는 남포동 극장가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렇죠. 제가 제가 서울 네. 살 때 고향 부산에 오면 항상 남포동 가서 트렌드를 익혔어요. 맞아요. 예. 예. 우리 노래방도 제일 먼저 들어온 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의 남포동이라는 것이
우리 또 대한민국 전체를 또 상징하는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상징적인 곳이 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에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1월 7일입니다.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부산 뉴딜 2026. 좀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네. 다대포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 이 공약이 눈에 띄는데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반면에 우리 이재성 위원장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걸 이뤄낼 수 있느냐? 뭐 그런 지적들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해냅니다. 그리고 정확한 워딩은 동경보다 큰 다대포 디즈니랜드입니다. 네.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가 동경 디즈니랜드가 8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올림픽 할 때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사실 경영권이 중국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0년대 30년대를 가면서 새로운 디즈니랜드가 지어져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 다대포의 디즈니랜드 프로젝트는요. 완판을 한 아파트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파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분양을 다 받잖아요. 네. 그럼 그 분양금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판이 되면 아파트 사면 100% 성공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디즈니라고 하는 부분들의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시와 대한민국은 땅을 제공합니다. 네.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 30년, 50년 정도 임대를 제공을 하죠. 무상 임대로. 그러면은 네. 디즈니가 여기에 자기네 돈으로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 디즈니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접근성입니다. 네. 자, 다대포에 여러분 다 가덕 신공항이 있죠. 우리 크루즈 들어오죠. 부산역에서 다대포까지 지하철이 있죠. 그리고 지금 광역철도만 건설되죠. 네. 부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게 관광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이 350만 돌파를 했고요. 저는 디즈니 프로젝트가 되면 1000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장성도 있어요. 바다를 매립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되면 클수록 커져 나가고요. 끝으로 하나 제가 AI 전문가잖아요. 네. 피지컬 AI 시대에 건설되는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거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 이렇게 인형 쓴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네. 휴머노이드로 휴머노이드로, 바뀌겠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 그 경제 성장에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겁니다. 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시장이 되셔서 추진을 한다면 네. 뭐 이게 뭐 언제까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좀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한데 추진하게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실 거로 예상하세요? 자,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의 리더십이 발휘되거든요. 바로 제가 접촉을 본격화해서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가덕 신공항이 개항하기 이전에는 만들어질 거다. 네. 이 얘기를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으로 저는 성공한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네. 부산 경제 현실적인 동력은 관광과 건설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립 프로젝트는 부산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 바다를 메꾸면 대차 대표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의 강소 부동산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똑같은 거예요, 자산은.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뉴딜이라고 표현한 게 그렇습니다. 뉴딜이라는 게 일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는 시작부터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특히 부산에.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산 기업들이 참가하겠죠. 네. 운영하는 데서도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세수도 부산에 나오겠죠. 아주 완벽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로 뜯어보니까 현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건설 경기도 이끌고 뭐 돈은 들어가지만 결국에 이 자산으로 우리 부산시가 잡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손해 볼 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북한이 매립해서 지금 땅을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땅을 누가 사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구조에서 지금 난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매립할 때 네. 매립하면 여기에 우리가 뭘 짓겠다라고 하는 메이저 기업하고 조인트 계약이 됐어야죠. 사전 계약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디즈니 프로젝트가 북한 프로젝트가 다른 거는
사전 계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디즈니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걸 매립할 이유가 없겠죠. 없죠. 네. 그리고 냉정히 따지면 디즈니만 있습니까? 넷플릭스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에 한쪽은 디즈니랜드, 한쪽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오사카의 지역 경제에 기여도 하고 네. 우리 부산 시민들 오사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유니버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디즈니랜드가 다대포에 지어진다면은 우리 가덕신공항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오게 될 이유가 생기는 게 서울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글로벌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자체에 대한 탄력도 크게 갈 겁니다. 네, 예. 디즈니 얘기만 해도 오늘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저희들 그래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성 위원장은 IT 전문가이기 네. 때문에 뭐 e스포츠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크시고 예. 뭐 이번에도 공약에 들어갔어요. 예. 이 디즈니랜드 공약 이외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발표한 거. 예, 두 번째 가장 확실한 거는 서울대병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 구조는 매우 독특한 게요. 자,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동아대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의료 건강보험비가 똑같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수서역에 가보면요. 네. 부산에서 올라와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인근 메이저 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예. 그리고 지금 아마 네. 이 방송을 네. 그 우리 서울에서 들을 수 있겠죠, 인터넷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서울에 그래도 조금 성공한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올라와 일단.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부산대 총장님을 얼마 전에 만나서 이게 부산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현실적인 동력이 고교 동문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네. 부산의 초엘리트들이 다 서울에 있는 의대 간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산대학교에 있는 의대생들, 고신대학교에 있는 의대생들과 서울대 의대생의 고교 동문은 협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서울대 간 우리 의대생에게 자 부산에 서울대병원이 생겼으니까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대 병원에 있는 부산 출신의 청년에게 부산대 병원으로 오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슨 사고 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는 부산에 부산대병원이 와야 되고 특히 공대는 엄청나게 시너지가 발휘될 겁니다. 요즘에 다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의료도 뭐 AI고 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의료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요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네. 어려운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다 어디에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산대 병원에게도 도움이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처럼 플랫한 것이 아니라 부산 시내 전체적인 의료가 올라갈 거고 또 우리 부울경 통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산에 서울대 병원이 있으면은 울산 경남 쪽 분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부산으로 다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저는 부산시장이 꼭 해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청년들이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들도 예. 지금 청년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네. e스포츠라고 해서요. 지금 전 세계 10억 명 정도의 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페이크라고 하는 e스포츠 선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주면서 네. 손흥민급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의 메카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대선의 이재명 대통령 부산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e스포츠의 또 발전을 또 부산이 가져가는데 구체적으로 세계 최초의 e스포츠 박물관을 부산에 짓는다. 북한에 하나 딱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축, 동경보다 큰 다대포 디즈니랜드, 서울대병원 부산, 그리고 세계 최초 e스포츠 박물관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7월 1일부터 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부산 경제가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파격으로 부산 경제를 다시 재도약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도 좀 보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게 되겠어. 그러면 이러죠. 당신 해봤어? 유명한 우리 정주영 회장의 의혹이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 박형용 시장님이 경제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역부족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창의적이고 정말 압도적인 콘텐츠 기반의 관광으로 시작해서 전체 부산을 끌어올리는 전략. 네. 이게 현실적인 부산 경제 발전의 전략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 예. 가지 그 상황들은 또 선거 과정 속에 예. 후보 등록하시고 나서 또 기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예. 저희들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같고요. 이렇게 모셨으니까 그 질문은 꼭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전재수 장관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 그렇죠. 네. 저도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전재수 의원이 의혹을 틀고 저하고 저는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성, 전재수 중에 누가 더 경제 더 잘 살리겠냐. 네. 이재성, 박형준 중에 누가 더 경제 잘 살리겠냐. 이거 자체가 부산 시민에게 엄청난 선거에 대한 관심과 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또 부산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전재수 의원과의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누가 더 잘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 후보 등록 이후에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부산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이재성 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